안녕하세요. 소니캐스터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케이블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인데요. 이게 보면 라이트 VN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는 뭐 라이트라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VNA인데요.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라고 해가지고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잘 모르실 내용인데 통신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뭐 RF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게 쓰는 장비입니다.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프리시즌처럼 통신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뭐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고속 통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거의 초고속 통신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이렇게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케이블을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오디오 프리시즌보다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계를 이렇게 조금씩 더 올라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된 장비는 바로 이렇게 라이트한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입니다. 기터브에서 이렇게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장비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장비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기능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거의 뭐 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저희들은 뭘 측정을 할 거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런 케이블들을 이렇게 샀을 때 이 케이블들이 아날로그 케이블도 있고 디지털 케이블도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케이블들에 가면 밸런스드 같은 경우에는 115 그리고 언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75의 특성 임피던스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멀티미디어에다 툭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실 그거는 DCR 재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오디오에서 말하는 특성 임피던스라는 것들은 실제로 그 주파수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주파수를 갖다가 신호를 내줬을 때 디지털이니까 당연히 이제 사각파가 되겠죠. 그렇죠? 이 사각파가 우리가 쓰고 있는 예를 들면 192kHz 아니면 뭐 96kHz에서 스테레오에다가 이렇게 해서 얼마 BPS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BPS의 1010이 나가는 그 속도에서의 바로 임피던스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장비가 그게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뭐 케이블들이 있는데요. 이게 설명 안 해주면 이게 아날로그인지 디지털 케이블인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게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 케이블 특성 임피던스 뿐만이 아니고 제가 늘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단자들이 사실 대원흉이거든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납땜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는 이 장비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맨 처음에 있는 장비들은 똑같이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신 장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50ohm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킷들이 있습니다. 킷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오픈되어 있는 것도 있고 쇼트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여기 보면 안에 하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전체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런 케이블들이 갖고 있는 유전체 특성을 그대로 모사한 거고 55mm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 캘리브레이션을 마쳤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실제로 몇 ohm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BNC 남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꽂아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 보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75ohm 부분이 나와 있죠. 여기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까지가 75ohm이 나온 게 돼가지고 있고 이 시작하는 부분이 이 지점인데 여기서 튀는 부분이 없죠. 여기서 튀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이게 현재 이 단자가 BNC 단자가 잘 만들어져 있다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러운 단자 그럼 이게 75ohm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언밸런스드 단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언밸런스는 75ohm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합이 잘 돼 가지고 있고 이 케이블도 75ohm을 잘 이렇게 나타낸다고 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좀 안 좋은 건 한번 연결해 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 되게 멀쩡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멀쩡하게 보이는데요. 이 녀석은 이게 납땜이 잘 돼 가지고 있고 이 케이블 특성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연결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69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75옴은 아니지만 한 69옴 정도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첫 번째 부위 퐁 튀고 있죠. 이건 뭐냐? 여기가 쓰레기다. 이게 지금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이렇게 막 바뀌고 막 그럴 텐데 한번 볼까요? 이 막 바뀌고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계속 이 시점이 여기가 바로 이게 납땜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튀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있고 어떤 나중에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이것 때문에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깨진다든지 통신이 뭐 안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소리가 더러워지는 이 원흉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 케이블들이 이게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다 테스트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도 보면 이게 RCA 케이블이야? 아니면 SPDF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생긴 거랑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 녀석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면요.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57옴이죠. 이거는 이거는 75옴이 아닌 걸로 봐서는 이건 아날로그 케이블이고요. 여기서도 이게 이 단자 처음에 시작되는 이 부분, 이게 RCA 잭 부분에서도 이렇게 뿅 튀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것도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올라가 보면 지금 쭉 올라가 보면 지금 계속 쭉 올라가 보면 58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57 돼 있죠. 이게 올라갈수록 지금 거리가 이렇게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한 1옴씩 좀 올라가는 것들은 이게 이제 로스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평으로 제대로 잘 가면 케이블 특성이 되게 좋은 거고요. 처음에 이렇게 글리치라든지 엔드 단에서의 글리치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젠더라든지 이렇게 있는 단자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쭉 갔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시간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벨로시티 팩터라는 걸 집어넣으면요, 이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센치에서 이게 폭폭 튀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케이블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굉장히 신박한 기능입니다. 이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TDR이라고 합니다. 타임 도메인 리플렉토메트리라는 장비인데요. 수백 메다 되는 케이블도 여러분들이 이제 갈 때 이렇게 나가서 이제 어느 지점에 뭐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이걸 찾을 때 폴트 지점을 찾을 때도 이제 굉장히 유용하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디다가 이제 많이 활용을 할 거냐면요. 정확하게 납땜이 돼가지고 있고 케이블하고 젠더들이 제대로 결합되어 있고 실제로 이게 나중에 이렇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급 케이블을 찾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고 저희들은 이제 이런 장비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실제로 케이블을 자작을 하고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어떤 케이블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장비를 이제 이용을 해서 케이블을 제작하고자 지금 한번 도입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좀 더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발달이 되면 이제 USB 케이블 2.0이라든지 3.0 USB 케이블들, 그 다음에 HDMI 케이블들, 랜 케이블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그런 더 초고속 통신을 하는 것들 이런 통신 케이블에 대해서도 이 장비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할 때 USB 케이블이 시원찮아 가지고 녹음이 한번 중간중간에 끊긴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아마 이제 그 원인을 제 경험에 있다 보면 케이블들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벡터 네트워크 어덜라이즈에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내가 통신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이런 더 좋은 장비들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음향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케이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케이블 미신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로 측정을 해서 이 케이블이 얼마만큼 좋고 통신의 상에서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